현재 우리 상황이 브랜딩 초기 단계이고 뷰티 업종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여성 보수가 집합되어 있는 SNS를 선택했고, 뷰티 디바이스로서 제품을 시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SNS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뷰티 디바이스 업종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퍼포먼스 마케팅 3팀의 신효섭 대리입니다. 사실 마케팅에 있어서 성공 사례라고 하면은 뭔가 단시간에 드라마틱한 성장과 아니면 결과물을 만드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에서의 성공은 끊임없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경우에도 효능이 발생되는 만병통치약처럼, 또는 어떤 게임에서든 무조건 이기는 치트키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 광고주의 사례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비슷한 업종이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한 업체 소개입니다. 해당 업체는 뷰티 디바이스 업체로 입술 케어 그리고 플럼핑 기능의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집행 매체는 SNS, 월 스pen딩은 약 300만원, KPI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초기 브랜딩을 위한 유입 및 전환대화였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조금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지입니다. 즉 광고에 있어서는 KPI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안전하고 재미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적지가 바다 아니면 해수욕장보다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있는 만리포 해수욕장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중간에 방황하지 않고 시간도 또 예산도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KPI를 단순히 유입 및 전환 증가에서 현재 판매량 되고 있는 것에 500% 증가, 즉 5배 이상 증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차로 유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SNS를 골랐습니다. 단순하게 남들이 모두 쓰고 있는 SNS여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유입 단가를 낮추고자 고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저희한테 맞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게 매체이고, 또 유입 단가만 고민했다고 했으면 더 낮출 수 있는 네트워크 배너만 먼저 고민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상황이 브랜딩 초기 단계이고 뷰티 업종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여성 보수가 집합되어 있는 SNS를 선택했고, 뷰티 디바이스로서 제품을 시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SNS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무엇을 타고 갈지까지는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에 탔어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해야 되는 행동은 바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건데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최단 거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광고 부분에선 전략과 타겟 설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캠페인의 목적은 무엇으로 설정할지부터 시작해서 타겟의 연령과 성별, 광고 노출 시간과 지역, 그리고 타겟의 관심사, 구매 행동, 거기에다가 소재의 컨텐츠 방향까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현재 위치입니다.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내비게이션이 계산하려면 현재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현재 위치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안내되고 있는 모든 길, 즉 우리가 수립한 모든 전략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A 업체의 현재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GFA, SA, SNS, 카카오 모먼트 등 다양한 매체들을 운영 중이었고 판매는 있었으나 그 데이터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선택한 SNS라는 매체가 가장 적합한지 2차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릭률, 유입 단가, 전환값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다시 한번 SNS로 시작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란 것을 확인하고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재 파트입니다. 소재 파트를 보면은 대부분의 소재들은 제품의 사용 목적과 효과보다는 제품 자체의 이미지와 할인 문구 중심의 소재들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제품이 중심되는 소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현재 우리 상황이 1차적으로 브랜딩이 잘 안 되어 있고 진행 중인 단계였고 대중적이지 않은 용도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할인 문구보다는 제품의 사용 용도와 강점을 조금 더 어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제품들은 기존의 저희들의 브랜드나 아니면 제품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그에 따른 리타겟팅 할 때 적합한 소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는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카피와 모델을 사용한 친근한 소재로 교체하여 진행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매체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필러라는 단어,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도 제품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자사몰래 유입은 크게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전환
변화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저희가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길을 가고는 있는데 오히려 더 막힐 때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년간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각 수정에 들어갔고 최초에는 주 타겟층이라고 생각했던 20, 30대의 여성보다 지난 1년간 돌아보니 실질적으로 40, 50대에서 더 구매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등 광역시 위주에서만 집중돼서 판매가 발생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수정해서 기존의 20, 30대 중심의 타겟에서 다양한 연령별로 그리고 세분화하고 연령에 맞는 소재를 활용하여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클릭당 비용과 클릭률 모두 개선되었고 전환 데이터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마음에 좀 걸렸던 부분이 유입이 늘어난 만큼 바로 저희 사이트를 이탈하는 이탈률의 증가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서 들렸던 말이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외부 유입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유입에서의 문제보다는 페이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로를 재설정, 즉 광고주분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소재를 딱 보시면 어떠신가요? 지금 소재를 딱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바로 보여지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 그 도입 파트입니다. 물론 기존의 이미지도 굉장히 이쁘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쁜 제품을 구매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이쁘게 만들어줄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건데, 지금 첫 번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품이 이쁘다, 소재가 이쁘다 해서 끝나고 바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나를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줄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려주는 것이 중요했고, 짧은 실사용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즉각 이탈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의 비교 파트입니다. 기존에는 제품의 실질적인 사용 효과 부분에서 내용이 부족했고, 뷰티 업종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용 전후 비교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소재를 보게 되면은 사실 효과 있겠어 라는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이거를 저희가 텍스트를 읽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수정한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긴 텍스트보다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기능, 제품의 효과를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보여준 거죠. 제품의 기능 중 하나인 립 컬러 보정,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럼핑 효과를 각각 나누어서 어필하여 저희 제품만의 장점, 어느 한 곳에서라도 소구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엇을 비교하는 건지 다소 애매하던 비교 파트도 이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맨입술과 그리고 유사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립밤, 립글로즈, 립스틱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소재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거 살지, 립밤을 살지, 립글로즈를 살지 고민하던 고객들에게도 한 번 더 저희 제품의 기능과 효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제품과 업종 그리고 매체에 맞는 소재, 정확하게 우리의 제품이 어느 부분에서 소구점을 형성하는지 그 반응에 대한 타겟, 그리고 최초 유입 시 제품의 강점과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상세 페이지의 변경,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과는 CTR 증가, CPC는 감소, 로아스 증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비교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제가 객관해서 보여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월 대비해서 판매량은 3.4배 증가, 로아스는 487%를 달성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댓글로 그 정도가 성공 사례냐, 그 정도 수치는 나도 한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상향 그래프를 기억하시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된 길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을 때 바로 새로운 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번 한 달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경된 메인 타겟, 기존의 20, 30대에서 40, 50대로 변경된 타겟에게는 어떤 매체가 조금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